엔트리 AI 8강 자동으로 출석 확인하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바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출석 체크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먼저 같은 장소에 모이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출석 확인을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확인하기 불편한 점을 고쳐 출석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봅시다. 같은 장소에 모두 모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온 순서대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일이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석하는 학생들이 이름표를 잘 보이도록 붙임으로써 얼굴과 이름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면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룹이나 모둠을 나눠 담당자를 두어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엔트리의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이용하여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의 자동 출석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사진이나 혹은 그림 같은 이미지 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린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엔트리의 모델 학습은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형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건데요. 클래스라는 말도 나오고요. 학습이라는 말도 나오고 결과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촬영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한 것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분류라는 것을 해볼 거고, 분류를 통해서 학생 한 명 한 명, 대상 하나하나를 인식하여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사진을 통해서 모델 학습을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블록 탭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모델 학습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류할, 인식할 데이터의 이름을 정하는데 오늘은 동물 예를 많이 들 건데 펭귄이면 펭귄,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면 사자 이렇게 클래스 1이라고 써있는 부분에 이름을 정하여 입력합니다. 그런 후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할 대상은 여러가지 부분, 여러가지 종류 등 5장 이상의 촬영 데이터,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5개 이하가 될 경우에는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모두 업로드했다면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학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AI 블록 탭에 모델 학습 블록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책에서는 조금 옛날 버전 엔트리이기 때문에 블록의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분류 결과, 펭귄씨에 대한 신뢰도, 분류 결과가 펭귄씨인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나 촬영할 물건을 준비하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미지, 사진이나 촬영된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분류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모델에는 내가 무엇을 분류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류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펭귄과 호랑이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클래스는 2개 이상이었을 때만 학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2개의 클래스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펭귄씨에 대한, 호랑이씨에 대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는데 5개 이상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펭귄을 한번 펭귄 사진을 많이 한번 업로드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호랑이도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컵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촬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모델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와 조건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네, 조건에 배치도 나오고 여러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네,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되었으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확인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가 입력했던 것, 우리가 입력했던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진을 입력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입력했던 사진을 올리면 당연히 그 결과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학습이 된 걸 확인하려면 다른 사진을 한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다른 사진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비슷하지만 좀 다른 사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펭귄씨 99.99%, 호랑이씨 0%로 학습이 정확히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호랑이도 한번 해볼게요. 네, 호랑이도 좀 다른 사진을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99.98%로 호랑이씨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오브젝트를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울이라는 오브젝트와 이름, 글상자 오브젝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배경도 한번 이런 책꽂이 배경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자동 출석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먼저 학교에 학생들이 오면 각자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얼굴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얼굴을 인식한다면 출석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온 사람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안 온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런 형태의 자동 출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출석 체크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과 명령어 블록을 한번 알맞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먼저 알아보면 학생들의 얼굴을 학습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인식한 얼굴을 판단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얼굴을 학습하는 것은 모델 학습하기,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블록과 관련이 깊을 거고요.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블록과 관련이 깊을 거예요. 그리고 인식한 얼굴을 판단한다. 이것은 분류 결과가 펭귄 씨인가 아닌가. 네, 이 블록과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함께 모델 학습을 실습하는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네, 친구들의 얼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네, 교재에서 저 역시 펭귄씨, 토끼씨 이렇게 동물들의 얼굴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클래스 추가하기를 누르면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 학습을 시킨 후에 이런 형태의 블록을 만들어 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데이터 입력하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인식할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인식 결과를 제대로 말하는지 확인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트리 화면에서 이렇게 아까 입력했던 걸 갖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새롭게 모델 학습을 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면 블록들이 생깁니다. 이 블록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그리고 분류 결과대로 말하기, 이렇게 블록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게 나오는데 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저는 이 호랑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펭귄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적용하기를 누르면 펭귄 C라고 분류되어 말하게 됩니다. 완성된 블록의 의미를 적어봅시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학습한 모델로 이미지 인식하기, 모델로 분류하기. 아마 엔트리 버전에 따라서 블록이 좀 차이는 있을 건데 블록의 의미는 같습니다. 얼굴 사진을 인식하고 학습한 결과로 분류하여 인식을 하는데 오브젝트, 이 거울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만 작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글상자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글상자가 만약에 인식한 결과가 펭귄씨라면, 분류한 결과가 펭귄씨라면 텍스트를 모두 지우는 명령을 할 겁니다. 즉 출석을 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새 명령어 블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적어보는데요. 실제로 엔트리에서 실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번 블록은 당연히 특정 오브젝트를 눌렀을 때 이미지 인식을 시작합니다. 1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미지 인식을 시작하는데 1회만 인식하도록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미지 인식을 시작하고 인식이 끝나면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이요. 자, 제가 옆에 보면은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이제 새로운 엔트리 버전의 블록으로 옆에다가 써놨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혹은 혼동이 될까봐 적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까 봤던 위에서 봤던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블록을 사용하면 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또 이제 계속 실행을 시키면서 원하는 대로 되는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기 블럭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출석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만일 분류 결과가 사자시, 뭐 어떤 동물이라면 텍스트를 모두 지울 거다. 이것을 각각의 글 상자에다가 블록을 넣어서 코딩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한번 먼저 해보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엔트리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볼 건데요. 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구성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거울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분류하기, 이미지나 촬영된 사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코딩해 봤고요. 그리고 이런 글상자에는 각각의 글상자에는 해당하는 인식 결과에 따라서 텍스트가 지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펭귄씨, 호랑이, 야옹씨, 멍멍씨, 토끼씨, 햄스터 뭐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델 학습하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세대는 이 학습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학습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한 권의 책이라면 이걸 한 번 읽을 거냐, 두 번 읽을 거냐, 세 번 읽을 거냐 이런 개념이고요. 배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데이터가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걸 한 번에 쭉 학습하는 게 꼭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라면 20개씩 데이터씩을 끊어서 학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에 쭉 할 것이냐, 아니면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학습할 것이냐, 그 개념이 좀 배치 크기고요. 학습률은 이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학습을 촘촘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학습을 하는지 나오는데 이게 결정하는 것은 너무 작으면 학습은 정확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상관없지만 데이터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미지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 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모델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검증 데이터 비율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건 이 데이터를 검증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히 학습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내가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하는지 그 비율을 정한 건데 0.25면은 25%죠. 25%의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거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출석을 시켜야 되겠죠. 테스트 사진을 한번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좀 올라가는 속도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씨가 없어져야겠죠? 적용하겠습니다. 사자씨가 없어졌네요. 출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엔트리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자동 출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나 엔트리가 이런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활동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마 각자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어려운 부분, 네, 이미지를 학습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엔트리가 이미지나 얼굴 사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배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렵겠지만 목소리 분류를 이용해서 자동 출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출석 체크 프로그램에서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무궁무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엔트리 8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시에는 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구해보는 블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